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신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형외과의 환자들 중에서 이제 다쳐서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질환인 발목 염좌 또는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치료 방법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아무래도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스포츠 활동이 아니더라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뭔가 가족분들의 야외를 많이 놀러 가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서 그림과 같이 축구를 하면서 발목이 꺾인다거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면서 발목이 꺾이는 경우도 많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 아니면은 구덩이를 밟는다거나 어떤 물건을 잘못 밟았을 때 발목이 과회외전 또는 회내전이 되면서 발목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특히 회외전, 우리가 흔히 발목 이렇게 꺾이는 그림과 같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꺾이는 그런 증상으로 꺾이는 외상으로 발목을 가장 크게 다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목 손상을 이해하려면요, 발목을 구성하고 있는 발목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인대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림과 같이 보시면 외측 부분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있고 내측 부분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외측 부분을 지지해주는 인대는 크게 세 가지 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대는 그림에서 보이는 전거비 인대가 외측을 지지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인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이는 종비 인대가 있고 이거는 또 보조하는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전경비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인대가 보통 발목의 외측 부분을 지지해주는 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측 부분에도 인대가 존재하고요. 보통 우리가 발목을 다치는 경우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은 보통 외측 인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측 인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외측으로 발목이 회외전되면서 다치게 될 때 보통 외측의 인대 중에서 가장 흔하게 손상되는 인대는 전거비 인대입니다. 비골과 거골을 이어주는 앞쪽에 있는 인대인데요. 보통 세 가지 단계로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손상은 인대가 살짝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붓는 정도 내지는 통증이 있는 정도에서 보통 증상이 있게 되고요. 두 번째 정도부터는 이제 인대가 찢어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데 부분적으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발목을 삐었다고 했을 때 발목에 삐어 있는 부분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또 부풀어 오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멍이 드는 것을 관찰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인대 부분이 찢어지면서 그 부분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붓고 그 이후에 멍까지 드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가장 흔한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대 손상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인대만 다치는 것이 아니고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 그림과 같이 발목 주변에 있는 뼈가 골절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골절 유무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될 것 같고요.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뼈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인대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인대 손상이 의심이 된다면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 또는 MRI 검사가 되는데요. 물론 인대의 정확한 손상, 그 외의 다른 구조물의 손상을 확인하려면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손상에서 MRI 검사를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손상이 의심된다면 MRI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MRI상에서 이런 인대 파열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인대 손상 정도를 확인했다면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인 경우에는 발목 염좌가 있고
있고 인대 손상이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가 있고, 대부분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정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부스를 한다, 뭐 반깁스, 통깁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이제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 같고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초기에 얼마나 잘 고정을 해서 손상된 인대가 잘 나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고정 시간을 갖는 것이 치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추가해서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리치료나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좀 더 회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인대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지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목을 자주 접질릴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자주 접질리는 상태가 된다면 발목의 만성 불안정성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목을 지지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0대에서 20대, 특히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좀 더 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측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최소 2개 이상의 손상이 있거나 완전 파열이 있을 경우에는 초기에 수술을 해줌으로써 회복률을 높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리면서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만성 불안정성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측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발목을 억지로 벌렸을 때 경골과 거골이라고 하는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일 정도 심하게 벌어진다는 얘기는 인대가 지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쉽게 발목을 접질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도 계속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발생하게 되고 발목 관절의 손상도 계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해 보는 게 좀 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인대 부분을 실질적으로 직접 열어서 나사를 박아서 나사에 실이 달려 있는데, 그 실을 이용해서 찢어진 인대와 주변에 있는 다른 인대를 같이 봉합을 해서 인대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개방을 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목 염자 또는 발목 인대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발목을 삐었다면 보통의 경우 심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증상이 지속되신다면 이런 골절을 포함해서 인대 손상이 심하게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불안정성까지 갈 수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목을 삐거나 했을 경우에 통증이 지속되신다면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은 치료 결과를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